금년도 입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시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각 학교별로 신설되는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에 신설되는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살펴서 과연 나의 내신 등급이나 나의 컨디션에 맞는 적합한 학교가 어딘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한 각 전형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전년도 합격자의 내신 분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의 내신 분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내신 분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갖다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지원 전략을 갖다 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갖고 학교별의 그 전형별에 대한 입시 영향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폭인지 그 다음에 비교과가 우수하면 얼마든지 얼마나 내신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울대 그 지역균형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 학교별 2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은 당연히 서류 70과 면접 30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4개 영역 중 3개 각 2등급 이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입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3등급까지 확정을 했지만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기반은 전 모집 한 10분 내외 정도로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을 갖다 보죠.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면 1단계 서류 2배수를 뽑죠. 그 다음 1단계 100에 면접 및 구술입니다. 제시문의 면접 시간 15분 정도 내외고 답변 준비 시간은 이제 30에서 45분 정도 보겠다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의 특징입니다. 서울대는 사실 큰 변화가 없죠.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내신 컷을 보면은 서울대 경영대학이 50%가 1.8, 그 다음 70%가 2.0이죠. 국어국문학과가 1.6, 1.99, 영어영문학과가 2.2, 2.5, 언어학과가 2.2에서 2.4, 정치외교학부가 1.5에서 1.9, 경제학부가 1.5에서 1.9, 의예과가 1.2에서 1.3, 치의학과가 1.5에서 1.6, 수의학과가 1.6에서 2.3, 생명과학부가 1.7에서 1.9, 전기정보공학부가 1.9에서 2.2. 그러니까 주요 학과만 좀 이렇게 알아봤죠.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의 내신 문포였죠.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의예과 1점대 초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외대부거나 상상고나 이런 학생들을 본다고는 분포가 이제 보통 3명씩 됐죠. 3명씩 됐는데 그 학생들의 분포는 1등급 후반대.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인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는 3점대 초반도 된 학생이 있고, 경영학과는 2점대 중반, 경제학부는 2점대 중반이었는데, 저 경제학부 2점대 중반인 학생이 이제 일반고 학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교학과는 3점대 초반, 도고교육과는 2점대 초반, 국어국문학과는 4점대 초반, 지구과학 교육과는 4점대 중반이었고, 언어학과는 이제 1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3점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학과는 2점대 후반, 그 다음에 화학생물공학과가 1점대 초반, 언어학과 3점대 중반인 학생도 있었고, 역사교육학과는 1점대 중반, 자유전공학부는 2점대 후반, 이제 이렇게 내신 분포들이 이제 그 합격한 아이들이 분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70% 컷 이외에 벗어나는 학생들 중에서도 꽤 많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특히 서울대 경제학부의 2점대 중반은 조금 이제 의미 있게 볼 만하고요. 그다음 국어국문학과는 지구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4점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영재고에서 4.3 만점에 평점이 3.9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제일 못 본 것이 3.4였고 평균 한 3.7 정도 됐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이제 어디냐면 최종 합격을 했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분포를 갖다 잘 보면 결국 비교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이번에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내신보다는 비교과 영향이 더 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같은 경우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작년에 비해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 늘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도 더 특목고 자사고 학생 더 많았다는 얘기는 내신보다는 비교과 영향력이 더 컸다고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서 서울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맞춰 갖고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대가 이제 사실 좀 많이 변화가 있죠. 연대가 이제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죠. 5%가 재학생,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그래서 이제 자소서는 없죠. 저기 추천 전형에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인데 1단계가 교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이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60과 면접 40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2단계에 가서 서류 평가를 갖다 어디서 하겠다라는 거냐면 사실 면접에서 하겠죠. 제시문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면접 이용하는데 이런 이제 면접 40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내신이 5배수인데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내신이 얼마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고려대 2019학년도 학교 출장 추천 원전형과 대비해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원전형에는 1단계에서 교과 3배수였고요. 그다음 수능 최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수능 최저 때문에 이거 망설이고 못 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본다고 하면 연대 추천 전형이 연대 5배수인데 수능 최저가 없죠. 이걸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 컷을 보면은 그 고려대학교 이제 그 생명과학부가 1.31, 생명공학부가 1.13, 그 다음에 수학과가 1.23, 그 다음에 화학과가 1.18, 그 다음에 이제 화학생명공학부가 1.10, 신서지공학부가 1.24, 건축사회환경공학 1.40, 근데 전기전자공학이 1.2, 의과대학이 1.0이었죠. 그래서 사범대학 보면은 이제 수학교육과는 굉장히 1.0 높았죠. 컴퓨터학과가 1.16, 그 다음에 바이오의공학부가 1.2. 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70%의 합격자의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대략 이거보다 조금 더 건드나 이 정도가 이제 5배수에서 왜냐하면 3배수였고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최저가 안 나온 학생들을 집어넣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 5배수를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 컷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 쪽을 보면 경영이 1.24였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가 1.25, 그 다음에 사학과가 1.35, 사회학과가 1.34, 영어영문학과가 1.41이었고요. 그 다음 언어학과가 이제 1.43, 그 다음에 식품자원경제학과가 1.37, 정치외교학과가 1.24,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1.19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과가 1.05, 되게 높았죠. 그 다음에 지리교육과 1.18, 그 다음 역사교육과 1.18, 그 다음 미디어학부가 1.13이었고, 보건정책관리학부 1.33, 자유전공학부 1.13이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원전형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고대에 대한 부분들이 인문계열 쪽도 이거 본다면 연대 이제 그 인문계열 쪽과 그 70% 컷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연대 활동 수형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그 서류 100에서 일정 배수를 뽑고 서류 60과 면접 40입니다. 근데 활동 수형은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 인문사회는 2합 4고요. 자연은 2합 5죠. 그 다음에 의치 약학은 1등급 2개 이상, 국어 또는 수학이 2개 이상이, 그러니까 1등급이 돼야 된다라고, 1등급이 2개 이상 돼야 되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영어는 뭐죠? 영어 1등급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 국내고 같은 2합 5를 갖다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됐죠. 면접 이용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국제영이 하나요.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 수형의 이제 분포를 보면 경제학부가 1.4, 2.0, 영어영문학과가 1.6, 1.8, 경영학과가 1.4, 1.8,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가 1.3, 1.3, 기계공학부가 1.2, 1.5, 생명공학과 1.2, 1.3, 의예과가 1.0, 1.1, 치의예과가 1.2, 1.2,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과학부가 2.9, 3.2, 융합과학공학부가 1.8, 1.0, 2.0이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대학 어디가에 발표된 작년도 합격자 내신 분포였죠.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의학과 2점대 중반, 1점대 초반, 그 다음에 3.7예과는 3점대 초반, 전기전자공학부는 이렇게 1점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공학이 이제 어디냐면 2점대 초반, 생명공학과 1점대 초반, 도고동문과 같은 2점대 초반, 중반이 있었고요. 경영학과 2점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부, 이제 과학영재학교의 이제 학생들 중에서 건축공학과는 2점대 후반, 지구시스템공학과 4점대 중반, 간호학과는 3점대 초반, 영어영문학과는 3점대 초반, 그 다음에 1점대 중반, 1점대 초반, 이런 학생들이 다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과도 1점대 중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연대 활동 수형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붙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을 보면 뭐가 있었죠? 국제형을 보면
일차 합격자에 대한 ISE에 보면 4점대 중반이, 물론 전 자사고 학생인데 4점대 중반인 학생이 IS에 붙었고, ISE에 이제 해외고 학생이 또 붙은 학생이 있었죠. 그래서 ISE에 해외고 학생이 붙었는데, 토플이 아니라 SAT 성적이 1512였던 학생이 이제 붙은 학생이 있고요. 하스에는 4점대, 3점대 초반, 하스에 3점대 중반,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하스에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면,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올해하고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교과가 60이었는데 내년 교과 80으로 늘죠. 그 다음에 서류가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 자격은 이제 졸업생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늘 수 있다라는 거죠. 자소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이 3합 5고 자연이 3합 6이고 의대가 4합 5죠.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표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점일 때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얼마나 깎이는지를 봤더니 저희가 그 고대가 발표한 자료를 갖고 내신 시뮬레이션 표를 봤더니 A 학생이 그 1.36 등급인 학생은 한 79.68 나오고요. 2.0 등급인 학생은 78.4가 나오고 2.5 등급인 학생은 76.2가 나오고 3.02 등급인 학생은 75.0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 등급인 학생은 한 72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교과가 80이고 서류평가가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평가 20으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류평가 20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성적은 어디냐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2.5 등급 미만이면 충분히 한번 학교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2.5 등급 미만이면 이렇게 지원을 해보셔도 그죠? 여기서는 일괄합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교과 성적 80에 서류평가 20에 대한 성적을 매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놓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 순서부터 하기 때문에 의외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학생들이 수능이 쉬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신이 좀 깎인다 하더라도 비교과로 커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추천 전형에 이번에는 최종 합격자 내신을 보면 여기는 1단계 합격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최종을 보면 좀 높았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4% 이내니까 화학생물공학과가 1점대 초반이었고요. 심리학과가 1점대 초반이었고 전기전자공학부가 1점대 중반이었죠. 이제 계열적 합평과 학업부 수용을 갖다 이제 고대를 본다고 한다면 고대 계열적 합평은 자소서 없죠. 자소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가 1단계 60에 면접 40이었고요. 그 다음 40이죠.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을 보면은 1단계 서류 100이고 근데 6배수죠. 올해보다 1단계가 늘죠.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 되죠.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계열적 합평은 없죠. 근데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 인문이 4합 7, 자연이 4합 8, 반도체 4합 7, 의대가 4합 5죠. 면접 비용은 이제 서류 면접, 제출서류 종합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작년 특기자가 넘어왔다고 하지만 특기자일 때는 스펙이 떴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안 나섰는데 올해 고대를 생각하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을 넣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계열적 합평에 넣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 등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도 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고 특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을 넣을 수 없어. 이러니까 이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이번에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고대 일반 전형의 내신 분포를 보면 경영대학이 2.5에서 2.8, 국어국문학과가 3.0에서 3.3, 영어영문학과가 2.6에서 2.8, 생명과학부가 1.9에서 2.2, 생명공학부가 1.8에서 2.2, 정치외교학과가 2.3에서 2.7,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2.4에서 3.0,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가 2.1에서 2.3, 의과대학이 1.1에서 1.2, 바이오의학이 2.3에서 2.6이었죠. 이런 분포가 이제 전년도 합격자 내신 분포인데, 이제 고대 일반 전형 저희가 1차 합격자 내신 분포를 보면 영어 영문학과에 4등급 후반대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 물론 최종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 2등급 2점대 후반, 2점대 중반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죠. 중후반. 건축학과 2점대 초반, 2점대 후반. 식품자원경제학과에 3점대 중반, 가정교육학과에 3점대 중반. 미디어학부에 2점대 초반, 언어학과에 3점대 중반, 통계학과에 4점대 초반. 바이오의공학부 2점대 초반인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합격에 대한 분포들에 대한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학업 우수형이고요. 계열 적합형을 보면은 이제 미디어 학부의 2점대 초반, 보건환경 융합과 학부의 4점대 중반, 간호학과의 3점대 초반, 생명과학부의 5점대 중반도 있었고요. 자유전공의 1점대 중반, 환경생태공학부의 4점대 후반, 통계학과의 3점대 중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점대 후반, 바이오의공학부의 3점대 초반, 정치외교학과의 2점대 중반, 그다음 생명과학부의 4점대 초반인 학생들이 있는데 계열 적합형에 분포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드리는 것은 학교별 전형에 따라서 바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합격자에 대한 내신 분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시킨 1차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학과에 대한 전형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이 정도의 내신 분포면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반드시 이렇게 내신이 벗어나는 학생이 이렇게 합격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비교과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학기 들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독서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에 관련된 것을 심화학습을 하고, 교과에 생긴 궁금증을 심화학습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 동안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부를 갖다 꾸미는, 이런 학생부를 갖다 작성하기 위한 독서들을 갖다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